예, 이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비핵화 구축과 관련해서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자, 이 그동안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 이 종전선언이 먼저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비핵화 문제와 이제 종전선언,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이제 4차 방북 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사실 예. 이게 오늘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방북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 장관이 4차례 이번 포함해서 4차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짧습니다. 사실은 1박 2일 정도 한 것도 있고 네. 이제 짧은 그 방문 기간인데 아마 이번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 본격적인 어떤 비핵화 협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예. 그렇다 보면 이번 아마 방북길에는 아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정도, 그다음에 예. 어디서 할 것인지의 문제, 예. 이 정도를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비핵화 문제 같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보면 주로 당일치기 방북 때는 날짜를 잡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네. 1박 2일 할 때는 주로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했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이번에 가장 쟁점은 과연 그 미국이 예.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이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쟁점인데 과연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거는 정상회담의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정상회담 이슈가 더 클 것이다 전망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날짜, 장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비핵화와 종전선언 얘기도 할 거라고 예. 봐요. 그러니까 진전된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제일 먼저 어제 일본을 갔지 않습니까? 오늘 북한 갔다가 이제 한국 오고 다시 중국을 가요.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만 얘기를 할 거라 그러면 그 국가들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 종전선언 관련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선희가 지금 중국 갔다가 러시아로 갔잖아요. 예. 뭔가 얘기할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통보를 해주거나 상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12시경에 도착해서 뭐 한 4, 5시경에 한국으로 온다는 거는 서너 시간뿐이 안 되는 거죠, 체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합의는 대충 이제 다 해놓고 사실은 제 생각은 김정은에게 육성으로 뭔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북을 하는 그런 절차 남겨두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반면에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3자 회담을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 어떠한 현안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을 방문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푸틴을 아마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어제 방문한 러시아 상원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하면서 예. 지금 현재 날짜를 어떤 교섭 중에 있다. 일단 방문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최선희 부상이 일단 지금 현재 러시아로 방문한 걸 보면 예.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굉장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보다 모스크바보다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고려항공이 어제 비행기 세대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예. 건너갔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북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튼튼한 형님 한 명을 더 확보하는 전제.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번에는 시진핑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푸틴까지도 전 자신의 어떤 형님으로 뒤에 뒷배경을 둬서 예. 실제로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 위한 전략. 최근에 그 미국,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협상을 앞두고 뭔가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행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이제 시진핑을 만나서 중국에서 뭔가 메시지가 먼저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러시아가 뭔가 좀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지금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하는 걸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상당 부분 뭔가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조율이 된 게 이제 실천만 남았다는 그런 전제 하에 러시아와 그 나머지 어떤 뭐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예. 전통적인 우방국이니까요. 그 지지를 얻는 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좀 강론에 대한 그런 협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좀 확실한 뭔가 메시지를 기대할 거잖아요. 그게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그렇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군이 돼주기를 바라는 예. 거죠. 어떤 형태로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한마디 제재 완화라든가 뭐 등등 비핵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에서 북한이 원하는 예. 북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러시아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예. 북미 협상에서 또는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아마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 더 이렇게 긴밀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원하는 러시아의 발언은 어떤 걸까요? 그 제재 완화가 가장 이제 크겠죠. 아무래도 이제 종전선언 같은 것들이 이제 요번에 폼페오 와가지고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제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같이 그래서 아마 북중러가 이 3국이 아마 회의를 9일날 할 텐데 예. 그때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제재를 어떻게 완화해 주느냐 이 부분에서 한 목소리를 좀 내달라. 뭐 이런 얘기가 가장 크게 나오는 푸틴의 입에서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푸틴도 그 부분은 상당한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유엔이 제재한 것이고 특정한 나라가 제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핵화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무작정 푸틴이 북한만 감싸고 논다는 것은 그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네. 아마 계산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자 한반도의 대외적 시계는 아주 빨리 돌아가는 반면에 국내 시계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보실까요? 네, 종전선언 땐 주한미군 존재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 유엔사 부사령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래 교수님, 예. 자, 저 발언의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종전선언 얘기할 때 주한미군이 존재가 주한미군하고 종전선언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그걸 그렇게 크게 다 그렇겠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주한미군 존재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뭐 법적으로 어떻든 뭐 저 양쪽의 합의가 어떠하든 간에 저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다 느끼고 아 저렇게 갈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군인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그냥 공식적으로 확인차 말을 한 거로밖에 보지 않아서 그냥 큰 파장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종전선언에 대한 큰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시각차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제 두 가지의 큰 시각차가 있는데 종전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종전을 할 경우는 결국은 종전이라는 것은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미군 어떤 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수를 또 연계시키는 것이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정전협정 체제에서 유엔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엔사라는 건 유엔사 사령관이 일단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전선언을 할 경우는 사실 미국 내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을 볼 때는 필연적으로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 지금 웨이네어 유엔 부사령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임명된 이제 부사령관인데 이분이 사실은 캐나다 중장 출신입니다. 캐나다에는 처음으로 임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각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뭐 입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한 번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전달을 제3자 입장에서 문 대통령이 전달한 것이고 예. 다른 사람이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종전선언에 얽매이는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그다음에 유엔사 해체. 유엔사가 해체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실제로 유엔사는 유엔 참정국 27개국이 합의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어떤 침략을 하게 될 경우에 유엔군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다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유엔사가 해체가 되면 그는 자동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인계철선의 효과가 있는데 만약 유엔사가 해체된다고 하면 이 인계철선을 걷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는 그렇다면 북한이 직접 이야기를 해라. 주한미군 네.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종전선언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든지 예. 그렇게 해야 믿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 좀 예. 드리는데 유엔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뭐 공격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파견할 부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체적으로 미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느냐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독일에는 사실은 주동 미군이죠. 주동 미군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종전 선언이 이제 선언이 되면 사실 제재가 사라지느냐. 예컨대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종전 선언하고 전혀 무관하게 없지만 제재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전 선언이라는 걸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는 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평화의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 확대 재생산해서 사실상 어떻게 실현되지 않는 얘기들도 그런 가상의 또는 뭐 미리 예단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란을 부추길 그런 성격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가까운 부대거든요. 예. 이 부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부대를 철수하는 것과 동일한데 미국이 그러한 이유가 전략적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 철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글쎄 그런데 김관 교수님 말씀도 참 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것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동독에 독일의 미군이 주둔했던 배경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했던 배경은 너무 달라요. 그거는 거기에 그 결과물로서 주둔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시점에서 2018년도에 비핵화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평화체제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종전선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누가 말을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상당수가 이제 주한미군은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예.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데 존재감 있는 것이고 이거하고 주한미군 비핵화 문제나 이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할수록 그 문제는 자꾸 또 저게 저렇구나라는 측면까지 반대적인 상과까지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김 의원하고 할 이야기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대충 저렇게 가면 이렇게 하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 담당자는 아니지만은 그때 마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저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지 않느냐. 대단히 훌륭한 말이거나 정확하다거나 반대 얘기가 아니라 할 말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을 군인이 얘기했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큰 뉴스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친구에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종전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오히려 김정은은 지금에 와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저는 경제 제재 완화라고 봅니다. 경제 제재 완화라고. 그래서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도 얘기했을 때도 그런 문제보다는 경제 제재 문제가 오히려 주된 의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상회담의 날짜 마음 더불어서 예.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치인과 군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사나 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군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걱정을 뭔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군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런 의문도 좀 많이 나오는데 저 폼페이오 방북 바로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이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폼페이오 장관에게 좀 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 아니면 우리 군 쪽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있고 이러한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라는 협상의 카드를 내놓을 테니 북한 쪽에서는 그러면 추가 조치를 더 내놔라. 우리가 지금 이런 반대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전협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어떤 협상력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 뉴욕에서 했던 발언은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미국 조야나 어떤 보수층에서는 이런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나 아니면 회의적인 그런 여론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여론이나 걱정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이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도 그 국회 간의 교류를 더 많이 하고 해서 적어도 정치인들이 이 역사적 흐름을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겠다. 참 이 단단한 결의가 느껴지는 발언인데, 김종래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이해찬 대표로서는 능히 저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예. 그의 삶의 이력이나 내력 또는 현재의 위치 또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표현이 투박하더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저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참 하실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할 거지에서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일단 저는 이 발언의 장소와 내용,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방북길에는 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그다음 정의당이 함께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들은 다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저 자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당파의 대표로서보다는 전체 어떤 노무현 재단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 같은데, 예. 그러면 왜 그 북한에 있는 김영남 위원장 앞에서 우리가 계속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야기. 예. 국내에서 이야기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당이 당연히 정권 창출이나 정권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이야기를 김영남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고, 예. 더군다나 이번 방북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이 가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만약 다른 야당이 갔을 때도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저런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은 상대방, 즉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직 적입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되면은 계속되고 야당이 잡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게 왜 중단됐습니까? 금강산 관광 박광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성공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로 중단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발사의 원인의 중단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 당시 정부가 중단하긴 했지만 그 촉발점은 북한이 비롯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해찬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 가서 북한에 있는 최고위층 앞에서 우리가 정권을 계속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럼 야당이 잡으면 북한과 관계는 끊어지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저는 14선언을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이행하겠다.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멘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뭐 장소가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전번에는 내가 14선언 이행을 못했으니 이번엔 반드시 이행한다. 어떻게 하든 할 테니 믿어달라. 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뭐 수십 년, 뭐 20년 또 며칠 전에 또 20년을 집권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겹쳐서 나오니까 예. 조금 뭐 이제 부적절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정권을 본인이 잡는다고 잡아지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사실은 주권자의 국민들이 주면 받는 것이고 못 주면 예.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우리가 갖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가져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제 방점은 14선언이 그 과정 속에서 10년간 이제 표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실천을 해보겠다는 것을 북한 정치인들이 좀 믿어주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왜 하필 이야기를 북한 앞에서 했냐고 이제 예.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좀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그 발언을 한 게 맥락을 보면은 남북 회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전체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좀 큰 그림을 보고 발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또 이해찬 대표가 그 국가보안법 폐지 또 개정 가능성 또 이런 걸 또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평양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여야 협상이나 이런 단계에서 일단 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은 네. 사실 저 문제를
김영남 앞에서 왜 약속을 합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현재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여전히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를 할 때는 상대적이어야 되죠. 그렇죠. 북한이 할 때는 우리도 똑같이 하는 예. 상대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군사 합의도 보면 뭐 상대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좀 놓고 보면 저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런 법적인 조치도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의 적화 야욕을 공식적으로 철폐를 한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먼저 이런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이야기를 한다?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가보안법 적용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어막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여전히 앞으로 비핵화나 북한의 어떤 어느 정도의 관계가 정말 개선되어 나오고 북한도 예. 스스로 법적인 장치들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도 이걸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들을 먼저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그것도 북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여야 협상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는 굉장히 저는 힘들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사와 관련해서 야당 반발 당연히 거세겠죠.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밝힌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기 이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줄평. 예. 네, 한국당은 이 국가보안법 국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바른미래당은 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아주 강력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사. 뭐 야당에서는 아마 그런 예상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좀 전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핵화가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우리가 통행을 한다. 무역을 하고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진짜로 사문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형태로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평화체제가 되면 예. 그런 어떤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당위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한국에서 먼저 나오고 뭔가 여야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먼저 평양에서 얘기하니까 여기서 나중에 가져오면 논쟁거리가 돼버리는데 예. 여기서 먼저 하나하나 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공청회도 열고 이런 절차적인 걸 좀 더 이렇게 온건하게 가져갔으면 효과도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핵화 이후의 남북 관계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같은 생각이신 거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그 국가보안법 내 어떤 찬양 고무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도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위반되는 게 사례가 차고 넘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사문화된 그런 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변화된 상황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게 사문화될 법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과 그리고 어떤 당위성 그런 걸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또 네. 일각에서는 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옹호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세요? 보수 세력 한국계에 있어서의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죠. 찬반이냐 개편은 방향의 문제냐.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각이든 뭐 여러 각이든 간에 전 문제에 대해서 저런 견해가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 이해찬 대표가 북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네. 나는 정치 프로그램 상으로 봐도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권을 계속해서 잡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권 뺏기지 않겠다든가 국가보안법을 내가 개정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소감으로 북한의 성과를 설명할 때 하는 것하고 예. 저 정당 여러 정당하고 같이 가가지고 집권당 대표로서 정권을 민주당만 그냥 이해찬 대표가 살아 계실 동안은 꼭 뺏기지 말아야 된다든가 국민적인 양론이 있을 수 있는 거를 거기 가서 얘기를 함으로써 예. 그 원래 취재를 했던 근본 순수한 의도까지도 다른 사람들 볼 때 이게 왜 북한 가서 얘기를 하지 했느냐라는 그 논란은
불식시키기 어렵지 않나. 예. 돌아와서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를 하면서 하든가 아니면 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거는 전 민주당 당원들에게 얘기를 하든가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좀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지난 5일이었죠. 이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거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은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 이 북측에서는 김영대 최고인문회의 부의장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좀 정정해 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이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계속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봐야 됩니까? 북한에서의 발언이든 뭐 우리나라에서 발언이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여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번에 하신 것인데 곧 예. 아마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 남북 국회회담을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여당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당을 함께 끌어와서 이게 사실 지금 14선언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 선언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야당이 잡든 여당이 권력을 잡든 간에 정권이 바뀌든 간에 이 선언 자체가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잡으면 이게 안 되고 이 여당이 잡으면 된다? 우리는 예. 반평화 세력이고 여당은 평화 세력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국회의담 할 때 여당 대표가 가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여당이 계속 잡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야당은 거기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 입장이라면 여당 대표로 좀 더 야당을 끌어당겨서 뭔가 초당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저는 이 자체를 완전히 싹을 끊어버렸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국내에서 이 문제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더 북한을 갈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니까 이 여당이 장기 집권하는데 북한을 아주 큰 변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뭐 양날의 검일까요? 어떤 이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 자기들이 장기 집권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당에서 장기 집권하고 싶지 않은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걸 말로 하는 거하고 더군다나 어디서 하는 거하고는 이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야당이 국회의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협조 안 하고 수동적으로 간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행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70년의 냉전 체제가 이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에만 이 한반도에만 있거든요. 이것을 걷어내는 데는 사실 여야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 예. 25년 지나고 있는 사실 비핵화 문제도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야당이 계속해서 여당이 끌어주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으로 역할을 오히려 자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